여러분, 여기는 양양입니다. 양양에 또 왔어요. 제가 버트니스 반품지를 양양으로 해놓은 거예요. 오늘은 의자를 여기 앉아볼까? 좀 귀찮은데 여기다가. 좀 괜찮은데 아닌가? 아니다. 하여튼 반품지를 양양으로 해놔가지고 양양으로 반품이 가가지고 그거를 가지러 왔다가, 그때도 이제 퇴근하고 이제 바로 가느라고 이 바이크를 타고 있었거든요. 또 그 작은 미지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. 들어와 봤다가 발견한 해변입니다. 사람이 한 명도 없고, 근데 이 해변으로 원래 다 이어져 있어요. 양양 쪽 해변은 해변이 쭉 다 이어져 있어가지고 마치 호주의 골드코스트처럼 이렇게 해변이 엄청 깁니다. 근데 그 중에 어디 사이인가, 저기가 동호, 다 까먹었어. 이제 해변 이름도 다 까먹고, 하여튼 그 사이에 있는 해변인데 사람이 아예 없는 해변인 것 같아요. 막 뭐 해수욕장 그런 것도 아니고. 그때 여기를 발견하고 여기서 사실 찍을 마음은 없었는데, 오늘 뭔가 좀 그냥 뭔가 공간을 안 찾고 그냥 바로 좀 영상을 찍고 싶어서, 어차피 그 양양까지 오는 또 길이 라이딩이고 하니까, 그래서 바람도 쐴 겸 오토바이도 탈 겸 와서 바로 영상을 찍자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. 보다시피 좀 모래가 많아서 바이크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,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근데 모래에서 바이크 들어오는 게 불법인가요? 아닌가? 제가 몰라가지고 불법이면 안 했을 텐데,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상관이 없겠죠? 그런 해변이 아니니까. 제가 뭐 여기다가 막 뭐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뭐 혹시나 만약에 불법이다 하면은 댓글에서 막 공격하지 마시고 말씀해주세요. 다음부터 안 할 테니까. 네. 이거 진짜 멋있잖아. 이거 집에 가져가고 싶다. 이 해변이 좀 특이한 게, 그때 왔을 때 이런 나무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거든요. 뭐 태풍 왔을 때나 밀려오거나 아니면 그랬던 것 같은데, 그리고 저기에 무슨 약간 그 UFO 같은 미확인 비행 물체, 약간 UFO 같은 게 떨어져 있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엄청 커. 뭐지?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아가지고. 뭐지? 진짜 뭐지? 배인가? 여러분, 이게 진짜 그 이전편에 바위가 있었던 것처럼 제가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무서운데? 무슨 스티로폼 같은 UFO였으면 좋겠다. 내가 딱 손을 대서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. 여러분은 어떤 초능력이 제가 갖고 싶은가요? 저는 점퍼. 자기 딱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 거야. 점퍼 아니면 뭐지? 무슨 쓰레기였네. 스티로폼. 좀 대왕 해파리 같기도 하고, 멀리서 봤을 때 이게 뭐지? 50벌레다. 가야겠다. 그래서 저는 점퍼 아니면, 이런 상상 한 번씩 다 해보잖아요. 어렸을 때 히어로 영화들 보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집에서 안 나가나? 저는 이것저것 다 생각해봤는데 점퍼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진짜 어렸을 때는 막 투명인간도 돼보고 싶고, 투명인간은 근데 좀 안 좋은 게 많아. 그 어렸을 때 영화 중에 할로맨인가? 할로윈맨? 박사가 연구하다가 자기한테 실험해가지고 투명인간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조금 별로야. 일단 막 옷도 다 벗어야 되고 근데 나갈 때 큰일이네. 어떻게 들어오긴 했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. 네. 영상을 찍기 전에 또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의 아웃핏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모자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면은, 모자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다른 그 브랜드의 모자를 산 것 같아요. 새 제품을 산 건 아니고, 제가 얼마 전에 고성 글라스하우스에서 플리마켓을 열었어요. 글라스하우스가 집에서 5분 거리입니다. 신청을 했는데 덜컥 이렇게 돼가지고 셀러로,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저번 주 토요일에 셀러로 들어가서 이제 플리마켓을 잘 마쳤어요. 하다가 이제 다른 셀러들도 있잖아요. 구경을 하다가, 샵은 아닌데, 샵이면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리는데, 샵은 아니고 개인 그 물품을 가져오셔가지고 판매를 하셨던 분인데, 딱 가자마자 탁 파헤쳤는데 딱 보였어요. 트럭커인데, 제가 또 요즘 또 오전에 트럭을 몰지 않습니까? 네. 바로 딱 꽂혀가지고, 색깔도 너무 이쁘고, 근데 이제 딱 사고 나서 보니까 트럭이 아니라 트랙터. 보니까 트랙터 컴퍼니라고 그 미국 뭐 회사인 것 같아요. 진짜 트랙터를 뭐 파는지는 모르겠는데, 거기에 이제 빈티지 90
소재 제품으로 이 모자를 구매를 했고, 이런 모자가 사실 많이 팔잖아요. 이런 디자인이 어렸을 때도 많이 썼고,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또 많이 팔아요, 또 이런 디자인의 모자가. 근데 요즘 또 제가 입는 룩에 또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냥 이뻐서 샀어요. 네. 선글라스는 똑같이 오클리 바스켄 또 썼고, 위에 이제 상의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아니면 20살 때였나 그 국내에 바스타드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.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, 바스타드라는 그 브랜드에서 셔츠를 팔았었는데 다 한동안 안 입다가, 그 워크 셔츠잖아요. 진짜로 일할 때만 입게 되더라고요. 뭐 페인트 칠할 일 있거나 그냥 막 입어도 되고. 요 셔츠를 입었고, 키링은 오늘 타고 온 CRF 키랑 할리 데이비슨 키가 있고, 여기 보시면은 버트니스 가죽 키링입니다. 네. 진짜 저도 모르게 에이징이 이렇게 돼가지고, 가죽이라서 에이징이 진짜 잘 돼요. 손때도 타고 그래가지고 너무 멋있게 이렇게 됐고, 지금 이제 버트니스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바지는 이 이름이 까먹었어. 어디지? 캐터필라, 미국의 이제 중장비 회사인데, 거기서는 이제 이런 옷들도, 워크웨어도 발매를 해요. 새 제품은 아니고 번개장터였나? 되게 편해요. 편한데 이 그 스판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워크 팬츠인데 약간 편해요. 되게 늘어나고. 조금 안 좋은 게, 제가 입어보니까 주머니가 얕아요. 저는 이제 주머니에 많이 뭘 넣진 않는데, 넣었을 때 최대한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좀 깊은 주머니? 그래야지 좀 뭔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. 잊어버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. 보면은 핸드폰도 막 이런 게 진짜 싫어요. 이런 게 여기 좀 삐져나오는 게. 주머니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, 사실 뭐 카펜터 목수들은 사실 옷주머니를 따로 차니까, 벨트를 차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, 뭐 여기 보면은 망치도 걸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데, 지금 사실 뭐 제가 목수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좀 주머니가 깊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머니가 없고, 저는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주머니에 지퍼 달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, 그러면 뭔가 되게 이렇게 안전하게 또 넣어줄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바이크를 타니까 이제 항상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. 다우티나 스토프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커버 나이프 또 챙겼고,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오 푹 들어가네. 아, 좋다. 몬스터 새로운 맛을 또 발견해가지고, 포도맛 울트라 바이올렛. 이게 원래 있었나? 댓글에 몬스터 제가 오리지널 제가 먹는 걸 보고 오리지널로 바꾸셨다, 그 댓글에 누가 그렇게 쓰셨어요. 근데 한 몇 년 전? 한 5년 전? 그때는 진짜 오리지널만 먹었거든요. 그때 아마 근데 그게 없었을 거야. 그 제로가 없었을 때, 그냥 몬스터 나왔을 때 몬스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몬스터랑 레드불. 제로가 나오고 나서부터 칼로리를 그렇게 낭비하면 안 좋잖아요. 네. 저는 이제 제로를 많이 먹고 살찌니까. 그러니까 제가 제로가 나오기 전에 콜라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그 오리지널 콜라만 먹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살이 엄청 찌잖아요. 뱃살 많이 나오고. 제가 예전에는 뭐 막 운동 벌크업 하고 싶어가지고 막 살크업으로 하고 막 먹고 80 조금 넘게까지 좀 찌어봤는데, 찌우고 나서 다이어트를 한번 하고 다시 딱 찌었을 때 너무 이제 보기가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얼굴에도 살이 찌니까, 그렇게 이제 더티 벌크를 하면은 얼굴에도 쪄버리니까, 그 이후부터는 사실 그냥 그렇게 막 몸이 막 엄청 커지고 싶다 이렇게 막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, 사실 그냥 이렇게 유지만 하는 편입니다. 하여튼 그래서 굳이 이 몬스터 한 잔에 칼로리를 그게 아마 한 200이 넘을 거예요. 아마 100 얼마 아니면 200이 넘을 거예요. 약간 그렇게 설탕이 좀 들어있어서 뭐 좋아지는 거는 있겠죠. 근데 혹시 그런 것까지 맛있어. 그리고 이제는 하도 그 제로를 먹어서 그 진짜 슈가 오리지널 먹었을 때 조금 맛이 이상해. 맛이 너무 뭔가 좀 세다고 해야 되나? 그렇습니다. 몬스터 얘기는 여기까지. 제가 맨날 그 산이랑 숲 이런 데만 가가지고, 오늘은 좀 한번 바다로 나와봤습니다. 어떤 얘기를 또 해볼까 생각을 해보다가, 이 전까지 영상이 좀 뭔가 뭐 조심해라, 뭐 안 좋다, 막 이런 거라서, 뭐 어떤 얘기를 이번에 좀 해볼까 하다가, 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자기만의 색깔을 갖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, 저는 이제 계속 막 스타일이 바뀌어요. 어렸을 때는 진짜 펑크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고, 하드한 스타일을 좀 좋아했을 때도 있었고, 니폰 스타일이라고 하죠. 일본 스타일, 진짜 근데 일본 스타일 중에서도 진짜 약간 좀 센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했을 때도 있었고, 완전 빈티지한 스타일을 좋아했을 때도 있었고, 아메카지라고 해야 되나요? 제가 아메카지를 찾아보고 그랬던 건 아닌데, 지금도 사실 잘 몰라요, 아메카지에 대해서. 근데 좀 아메리칸 룩을 조금 좋아했을 때도 있었고, 지금은 약간 좀 컨트리해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쪽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, 좀 웨스턴을 좋아했을 때도 있었고, 진짜 완전 막 되게 많았었거든요.
그때는 진짜 약간 좀 그게 조금 뭔가 싫었어요. 저도 이제 하나를 되게 좀 뭔가 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긴 있었는데, 하나를 좋아하면 옷도 막 여러 개 사는 것보다, 여러 스타일을 많이 사는 것보다 하나를 딱 좋아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또 살 수 있고, 또 많이 이제 또 알아볼 수 있고, 스타일도 찾아볼 수 있고 하니까 더 나는 또 옷에 대해 알게 되고 잘 입을 수 있지 않았을까, 이런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사실 뭔가 그런 거는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. 하나만 좋아하는 거. 제가 지금 사실 뭐 제 색깔을 막 찾았다, 내가 옷을 잘 입는다, 이건 아니에요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은 생긴 것 같아. 뭐 예를 들어서 이 모자를 봤잖아요, 플리마켓에서 딱 발견했어. 그러면은 이거를 딱 발견했을 때 어떤 스타일로 입으면 이쁘겠다, 아니면 뭐 어떻게 쓰면은 진짜 이쁘겠다, 뭐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고, 어떤 뭐 옷을 봤을 때,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 저 내가 입으면은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겠는데, 그런 좀 능력은 생긴 것 같아. 근데 이 능력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해보고 여러 가지 옷을 입어봐서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, 그런 능력이. 그래서 진짜 뭐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깊진 않지만 많은 스타일을 조금 해봤거든요.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옷 스타일도 그렇고, 진짜 해보고 싶은 거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. 지금도 물론 해보고 싶은 게 또 생기면은 또 해보고 또 할 수 있고 한데, 진짜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해보고, 뭐 흑역사? 근데 저는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. 그것도 그 당시에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입은 거기 때문에 지금 딱 보면 너무 좀 이상한가?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, 예전에 다 제가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 제가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스타일링을 하거나 할 때, 그리고 그 스타일링을 하고 그거를 내 색깔로 좀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쉬워요. 쉽고 또 재밌고, 저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제가 이제 지금 오전에 그 트럭을 모는데, 그 전날 밤에 코디를 해요. 그 이제 새벽부터 그 오후 전까지, 그 시간은 이제 제가 이제 트럭 기사잖아요. 그러니까 트럭 기사로 내가 이제 출근을 하는 거니까 그 스타일링도 뭔가 트럭을 탈 것 같은, 근데 이제 그 이미지가 약간 좀 미국 트럭커의 느낌이 많이 좀 묻어있긴 하죠, 사실. 그래서 제가 찾아봤던 뭐 이미지들, 아니면 뭐 영화들, 뭐 이런 것들을 막 머릿속에 생각나고, 또 그걸 또 코디로 만들어내고 내가 있는 옷 막 조합해서 입고, 저는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. 그리고 너무 쉬워요, 저한테는.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다 해봤던 것 같아요, 스타일을.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, 그리고 그렇게 여러 스타일을 해보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남들 눈치를 보면 안 돼요.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사실 중요한데, 제가 이제 사실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. 많이 보는 편이에요. 이상하게 옷 입을 때는 조금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.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자랐어요. 인천이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자랐을 때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없었어. 놀러 나가면은 다 똑같았어요.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뭘 입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다 똑같았어요.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들은, 서울이나 이런 데를 한 번씩 가면은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 되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그게 되게 좀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겠다, 그렇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저는 그냥 인천에서 되게 특이하게 입었었죠. 저한테 그 공부가 될 수 있는 거는 인터넷뿐이었어요. 인터넷이랑 잡지 그런 거 보고 막 따라 입고, 언제는 좀 펑크 스타일에 조금 꽂혀가지고, 그런 걸 또 이제 찡 박힌 거를 사려면은 당시에는 이제 돈도 없고 하니까 되게 비쌌어요. 인터넷에서 그런 걸 사려면은 가죽 자켓 싼 거를 하나 사서, 그거를 찡을 이제 부자재를 또 주문을 해서 집에서 그 망치질을 다 해서 그 패치랑 이런 거를 바느질로 꼬매고 해가지고 그 막 만들어 입고 다녔거든요. 머리도 막 가운데만 남기고 막 해서 찡벨트 차고 막 부츠 신고, 뭐 나갈 때가 어디 있겠어요. 그 인천 동네 술집 친구들이랑. 그런데 그렇게 입고 나가서 막 놀고 했어요. 그러면은 그때 싸이월드 시절이었는데,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이런 시절이었는데, 이렇게 입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찍고 올리면은 꼭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. 말도 안 돼. 지금 생각하면은 약간 나를 창피를 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. 그렇게 입고 뭐 어디 갔어? 결국에 뭐 인천 아니냐, 뭐 아니면 그 동네 아니냐. 이상하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. 그러면 그때도 생각이 났었는데, 그 친구들은 정말 좀 불쌍하다, 왜 저렇게밖에 안 보지?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, 그게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구조인 것 같아, 그 한국에. 지금도 물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개성있게 막 입고 꾸미고 이런 거는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, 그 사람들의 자유잖아요. 자유인데 그거를 입고 딱 가면은 되게 자기가 봤을 때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뭐라고 하고, 색안경 끼고 보고, 물론
지금 타투도 그렇고 조금 자기랑 틀리게 입거나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랑 틀리게 입거나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유독 약간 그런 게 또 좀 심한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. 방금 말했다시피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근데도 그냥 상관없이 저는 그냥 계속 입었거든요. 입고 싶은 거 입고.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남 눈치를 안 보고 남이 뭐라고 하던 간에 내 갈 길만 간다. 내가 멋있으면 다다.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또 멋있다고 해주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. 일부의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제 좀 약간 태클을 걸고 약간 그렇게 하긴 했지만 나에게는 이제 상관이 없었다. 그냥 유독 좀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 썰이 몇 개 있는데 그 예전에 20살 초반 때 뭐 서울이나 어디는 잘 모르겠는데 웨이트 하거나 헬스장에 갈 때 그냥 일반 옷을 입었어요. 운동복 말고 일반 티셔츠를 입고 신발도 올스타 컨버스를 신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생각해보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나이키 운동복이나 아니면 나이키 운동화나 약간 좀 스포츠웨어 같은 거 그런 거 좀 많이 입었고 농구 유니폼 같은 거 많이 입었고 약간 이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올스타 그 컨버스를 신었었는데 그 사진을 또 찍었죠. 올렸는데 그거 갖고 또 누가 그 신발을 왜 그런 거를 신냐라고 댓글을 이제 다는 거예요. 뭐 그렇게 막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이런 댓글이 생각이 나요. 아직도. 네, 아직도 이제 조금 뭔가 되게 웃기고 좀 충격적이어서 그런 사건이 몇 개가 기억이 남는데 그랬어요. 네,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. 어렸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막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그런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이제 SNS를 보면은 막 자기 나라 간 거 국기 이렇게 막 해놓고 자기는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트여있는 깨어있는 사람처럼 이제 막 그걸 해놨어요. 사진도 올리고 했는데 내가 컨버스 신은 것 같고 약간 뭐라고 왜 헬스장에서 컨버스 신냐. 하여튼 이렇게 웃긴 사람이 되게 많아요.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오히려 꺼지라고 하고 저는 이제 상관없이 하거든요.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음에 상처를 입거나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옷을 안 입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진짜로 신경 안 쓰면 안 되고 진짜 자기가 해보고 싶거나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거는 다 해보고 계속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이제 더 멋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멋있어지고 본인도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. 자기만의 색깔 또 개성을 갖는 거에 도움이 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되는 행동이 따라하는 거예요. 자기가 좀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살다 보면은 뭐 주변에서 찾을 수도 있고 SNS나 뭐 이런 온라인에서 찾을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영화배우가 될 수도 있고 많잖아요. 되게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 사람은 되게 멋있다 그게 옷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뭐 태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있었어요.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았거든요. 그런 사람들 한 명을 정하고 그게 이제 롤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 명을 정하고 따라하는 거예요. 무작정 따라하는 거야. 그런 것도 사실 저는 나중에 자기의 좀 개성을 갖는 거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멋있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영화배우도 있었고 SNS에서 인플루언서도 있었고 뭐 연예인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. 저는 진짜 분야에서 보다가 저 사람 되게 멋있는데 스타일이 되게 멋있는데 한번 따라해봐야지. 따라해본 것도 되게 많고 저 사람이 말투나 아니면은 좀 뭔가 행동이 되게 멋있는데? 라고 하면은 그런 거까지 저는 다 따라했어요. 그리고 제가 진짜 되게 웃겼었던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? 프리즌 브레이크가 나왔을 때 그 석고필 그 주인공 석고필의 걸음걸이까지 따라했었어요. 걸음걸이까지 따라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열한 거리라고 조인성 배우님이 나왔던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때 막 반삭을 하고 막 그 다운펌을 해가지고 제가 반삭을 하면 제가 또 머리가 쓰는 스타일이라서 학교에 갔어요. 네. 비열한 거리 그 안에 그 캐릭터 조인성 캐릭터에 꽂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표정부터 해서 그 걸음걸이 뭐 그 느낌 약간 그 바이브가 까지 다 따라했어요. 그 약간 중2병 걸린 그런 사람처럼 따라했는데 그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조인성을 닮은 것도 아니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. 완전 다른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진짜 신기했던 게 조인성 닮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그 제가 얼굴이 닮았다 뭐가 닮았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그걸 그때도 알았어요. 그 느낌이었겠죠. 뭐 반삭인 머리, 형태 같은 그런 거. 그러니까 제가 신기했어요.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단순히 조인성 닮았어 이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. 저는 조인성 닮았어라고 했을 때 그게 약간 그때도 알았던 것 같아. 그 얼굴이 닮았다고 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따라한 느낌이 이게 이제 전해지는구나.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좀 알았던 것 같아요. 좋아하면 다 따라했던 것 같아요.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가 나오면은 따라하고 이미지를 보다가 아니면 잡지를 보다가 그때는 인스타가 아니었으니까 하여튼 뭐 인터넷을 보다가 진짜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따라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진짜로 많이 따라하다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
예전부터 그게 딱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안 따라하게 되는, 따라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내가 해서 내가 입은 옷이 더 좀 뭔가 나한테 잘 어울린다는 느낌? 딱 어느 순간 들었어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를 막 따라하고 이런 거는 사실 없고, 그 스타일링 이런 거는 계속 보죠. 뭐 어떻게 입었는지 아니면 뭐 그런 거는 계속 봅니다. 뭐 그런 태도랑 행동이랑 이런 거는 보고 저장되고 막 이런 것 같아요. 따라해 보면서 자기만의 색깔이 생기는 것 같고, 그게 아니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뭘 안 따라하고 그냥 저게 유행이다 라고 해서 입게 되면은 유행이 나한테 안 어울려도 그냥 입는 거잖아요. 생각해 보면은 약간 좀 모르겠어요.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? 바이크도 안 탔고, 할리는 물론 이런 바이크들도 사실 안 탔겠죠. 그냥 그거에 또 어울리는 그런 거를 했었겠죠. 그거는 뭔가 아닌 것 같고, 물론 이제 그렇게 입었을 때, 유행하는 거를 입었을 때 잘 어울리고 그게 좋다면 그걸 입는 게 맞죠. 입는 게 맞는데 그렇게 입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좀 자기만의 특성을 갖고 싶고 색깔을 갖고 싶고 좋아하는 게 아닌데,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문화는 올드 할리 데이비슨 문화고 초퍼 문화, 서핑을 하는 문화, 아니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문화, 이런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갑자기 슬랙스가 생각났는데, 슬랙스에 구두, 뭐 셔츠, 뭐 하여튼 뭐 지금 유행하는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. 하여튼 뭐 그런 댄디한 스타일을 그냥 입으면 조금 되게 안 어울리잖아요. 저는 그런 것도 되게 멋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문화가 있으면,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를 좋아해. 타는 거를 좋아하면 그거에 맞는 또 옷을 입고 찾아보고, 또 그거에 맞는 또 행동을 하고, 뭐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보드나 서핑을 타요. 저는 그런 문화를 좋아하면 그 문화에 맞는 또 이제 옷이 있잖아요. 저는 옷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런 문화에 또 어울리는 옷이랑, 또 옷을 떠나서 또 뭐 행동, 또 말투, 아니면 뭐 내뿜는 바이브 같은 거 있잖아요. 다 하나라고 생각해요. 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했을 때.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다 하려고 노력했어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나가고 싶어. 그거에 맞는 또 코디를 하고, 보드를 들었을 때에 안 들었을 때가 나가는 느낌과 보드를 들고 나갔을 때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. 내뿜는 바이브나 아니면 뭐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게 저부터 달라요. 그런 거에서 조금 뭔가 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예전부터 봤을 때 우리나라라는 그런 멋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고, 대부분은 약간 스포츠처럼 그냥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거, 스케이트보드랑 서핑 그 기술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탈까만 생각을 하고, 그거 외의 문화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, 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. 그걸 타다 보면은 타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아니면 뭐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런 거를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화들, 이런 문화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도 똑같아요. 골프 얘기가 저번에도 나와가지고, 제가 골프를 안 쳐봐서 잘 모르겠는데, 제가 만약에 골프를 친다면 그 골프에 또 관련된 브랜드들을 찾아보고 골프에 또 어울리는 그런 룩들을 또 입고, 근데 이제 골프를 봤을 때 제가 지금 골프를 친다면 기존의 그런 골프 생각하는 스타일로 안 입을 것 같아요. 또 이제 제 스타일대로 묻혀서 옷을 또 입을 것 같고, 또 아니면은 그런 골프를 하는 그런 뭐 영상이나 이런 거 사진을 찍을 때도 제 좀 색깔을 좀 넣어서 찍어볼 것 같아요. 물론 골프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서 저는 이제 또 재미도 느끼고 멋있어야 돼요. 저는 하여튼 뭘 하면은 멋있어야 돼가지고 그냥 하는 거는 사실 멋없어.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래요. 예전부터 그랬는데 뭐 스케이트보드, 서핑, 골프는 제가 안 쳐서, 하여튼 뭐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뭐 하여튼 다 뭐 이런 이렇게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를 봤을 때 아무리 저 사람이 나보다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도 부럽지가 않았어요. 왜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멋이 없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사람이에요. 물론 그 실력만 중요한 사람들이 있겠죠. 그리고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은 조금 못해도 멋과 그 조금 떨어지는 실력이 같이 있을 때 그게 더 멋있는 것 같거든요. 저는 이제 예전부터 스케이트보드랑 뭐 서핑을 했으니까 거기서 그런 거를 하려고 했죠. 그래서 이제 실력은 많이 떨어지지만, 실력은 사실 뭐 그거를로 내가 이제 선수를 할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이거는 핑계. 내가 하다 보면,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 하다 보면 잘 타고 싶은 거는 사실 다 있어.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마음속엔 다 있어요. 그래도 조금 못하더라도 내가 멋있게 타는 게 저는 사실 더 좋거든요. 아무리 그 서핑 막 진짜 뭐 스케이트보드 날라다녀도 진짜 멋없어. 뭐 헤어스타일부터 해가지고 옷 입은 거 해가지고 행동, 진짜 하나도 안 부럽고, 스케이트 씬에 잘 못 보고 약간 서핑 씬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아. 바다에 나가면은 진짜 그냥 되게 멋없어. 또 얼굴은 안 탈라고 선크림을 약간 일본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얗게 그냥 선크림 다 발라가지고 개 멋없는데, 뭐 조금 뭐 서핑은 그래도 좀 잘하나 봐.
그런 걸 해요. 누가 조금이라도 못하거나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 앞에서 거슬리면 개지랄을 해. 저는 이제 이게 예전부터 너무 꼴보기 싫었던 게, 자기는 그런 시절이 없었겠냐고. 서핑을 처음 시작했을 때 피하고 싶어도 내가 사람을 뭐 라인업에 나갈 때 처음에는 그런 게 다 있잖아요. 서핑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인업에 나갈 때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겠죠. 뭐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 빼고, 매너가 있고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라인업에 나갈 때 누구나 사실 피해주고 싶지 않고 그런 생각이 다 있죠. 그리고 뭐 라인업에 나가서도 처음에 못할 때는 눈치 보여가지고 막 가외에 있고 사람들 많은데 못 가고, 다 이런 거를 다 알게 돼요. 서핑은 오래 하게 되면은 다 잘 타게 되고 다 이제 이런 거를 겪으면서 타니까. 근데 유독 저 그 라인업에서 그런 멋없는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해, 막 소리 지르고 그 막 거기 있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반말하고, 막 자기는 좀 지금 잘 타니까, 자기는 지금 마음대로 서핑보드를 가눌 수 있고 마음대로 라인업에 나갈 수 있고 하니까 잘 탈 수 있으니까 그 못하는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하여튼 멋없어. 그런 사람들 보면은, 그런 사람들은 멋없기도 하고 멋있는 척을 해요. 그런 사람들은 딱 보여요. 뭐 있다 보면은 피부 검해지고, 뭐 있다 보면 타투 몇 개 하고 다 비슷해져요. 있다 보면 수염 기르고. 근데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. 그걸 보면은 인성이 글러먹어가지고. 하여튼 여기까지 왔는데, 어떻게 하다가 뭐 서핑이나 스케이트보드나 뭐 이런 걸 즐길 때 너무 실력에 집착하지 말고 그 외의 문화들을 보면서 하면 되게 더 멋있게 또 더 재밌게 또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한번 해봤고,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생각이 든 썰이 하나 있는데, 그 제가 이 앞전에 따라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, 고등학교 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미술 시간이었어요. 미술 시간은 이렇게 앉잖아요. 다 같이 조로 왔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앞에 친구가 시계 자랑을 하는 거예요. 나 시계 샀다 이러면서 시계 자랑을 하는 거야.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 이제 안 좋게만 본 거는 잘못이죠. 사실 뭐 시계 샀다 하면 멋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, 시계 샀다 얼마짜리야 라고 말을 하는데, 제가 그때 딱 든 생각이, 야씨 그 돈이면은 그 옷 한 벌을 살 수 있는데,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평소에 그 교복 말고 옷을 입었던 게 멋없던 거죠. 제가 딱 그걸 생각이 들고, 야 그 차라리 그거 시계 하나 살 바에 그 돈으로 티셔츠 살 수 있고 바지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잖아, 그걸 사지 그랬냐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.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. 그 친구가, 야 이거 그래도 내가 좋아해서 돈 모아서 산 거야, 내가 비싸도 내가 돈 모아서 산 거야 라고 했으면은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.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, 야 이거 누구누구가 찬 거야. 근데 그 누구누구가 학교에서 이제 좀 잘 나가는 좀 잘 나가는 그런 친구였어요.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도 차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.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, 그러냐.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인 저도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. 그 얘기를 듣고 그 좀 말이 안 통하는구나 하고 이제 말을 안 했는데, 따라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. 이런 건 아닌 것 같아. 물론 그 친구가 이 친구를 멋있어 해가지고 이 친구의 일부분인 시계를 따라 살 수도 있죠.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, 하나만 보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좀 그 전체적인 스타일링, 제가 말했다시피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의 태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의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한데, 이왕이면 좀 잘 입는 사람, 내가 봤을 때 멋있어하는 사람을 딱 정해서,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멋있어하는 사람이 그 시계를 찼을 때 저도 좋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. 근데 그건 있어요. 전체적인 스타일이 안 됐는데 그 시계만 보고 따라하진 않을 것 같아. 그 썰은 이제 근데 죽을 때까지 생각이 날 것 같아. 그 친구가 되게 뭔가 그냥 웃겼어요. 지금 아직도 생각하면 좀 웃긴데, 뭔가 좀 그래요. 네. 이왕이면 어떤 누굴 따라하거나 내가 이제 롤 모델로 생각해서 따라했을 때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으면 전체적인 거를 다 봤으면 좋겠다. 그 사람의 뭐 신발, 그 사람의 시계 뭐 이런 거를 보고 그것만 따라하는 것보다, 제가 말했던 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스타일. 왜냐면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그 사람이 시계만 따라하면 그거는 발전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. 내가 입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주워 입고 내가 옷에 관심이 없어, 그럼 막 주워 입을 거 아니에요. 그냥 막 누가 사준 거, 막 뭐 엄마가 사준 거 아니면 뭐 집에 있는 거 그냥 막 주워 입고, 그 사람의 시계만 딱 여기 차는 거야. 그리고 나는 이거 시계 샀다고 하라고 이렇게 딱 하면은, 제가 봤을 때는 제 상상했을 때 5% 정도 멋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전체적인 멋있는 사람을 일단 정하고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따라 해보고 딱 됐을 때 아이템이 보일 수도 있어요.
그러면 이제 그것도 따라해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, 또 생각이 드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예전에 동네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해줬던 말이에요. 저한테 그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그랬어요. 야 민서가, 너는 그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아서 멋있는 것 같아 라고 저한테 말을 해줬었거든요. 그때도 사실 조금은 뭔가 이해는 하긴 했었는데 좀 이제 지나오면서 많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. 그 말을. 그 친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자기가 이제 어떤 아는 친구가 있다. 그 친구는 너무 좀 하드한 스타일이다. 너무 하드해서 이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완전 반대인 사람들한테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, 나 역시 이상하게 보인다 라는 말을 이제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건데,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어중간하다, 요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, 제가 이제 좀 지나오면서 그 얘기도 가끔씩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. 너무 한쪽이 아니어서 멋있어 보인다 라는 말이 이제는 뭔가 조금 이해가 되고, 저도 이제 여기에 조금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,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, 그걸 이제 제가 어떤 옷을 입을 때 그걸 생각하고 입은 건 아니거든요.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마도 펑크 좀 룩을, 스타일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.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찡 벨트를 차고 찡 가방을 들고 막 다 해. 다 하는데 딱 나가기 전에 거울 보면 너무 과한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. 그러면 가방을 하나 빼고 뭐 액세서리 하나 빼고 그냥 좀 뭐 이랬던 게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.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스타일링을 할 때 너무 과하거나 그럴 때는 자기가 거울에 이제 보여요. 너무 이제 스타일을 했을 때 조금 과하게 보이거나 조금 뭔가 이게 조금 불편한데? 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하나씩 뭐 살짝 내려두면 그게 아마도 그렇게 보이는 거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저도 사실 정확하게 그냥 제 그 감대로 그냥 입고 이렇게 한 거라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데, 그런 얘기가 조금 기억에 남았었어요. 어떤 여러분들도 어떤 개성을 보여주고 색깔을 보여주고 또 자기만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지만, 뭐 시도를 지금 해보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서 뭔가 약간 이렇게 좀 과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막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, 그럴 때마다 조금씩 조절을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모두가 봤을 때 괜찮은, 근데 또 내 색깔을 또 집어넣고 찾기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막 여러 스타일을 입어보고 해보고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입게 되는 것 같아. 거울을 보기 전에, 옷을 입기 전에 내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이거 입었을 때 좀 괜찮겠다 하고 하면은 뭐 괜찮아지는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. 지금 뭐 물론 잘 입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입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아니면 뭐 다른 스타일에 꽂혀서 이 스타일을 막 파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, 다 해보시는 게 저는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댓글을 가끔씩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은 스타일링 영상을 만들어주세요, 아니면 뭐 오늘 옷 입은 거에 대해서 뭐 소개시켜주세요, 이 모자는 무슨 브랜드예요, 되게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.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계속 시도해보는 중이지 않을까. 자기 색깔을 좀 가지려고 하고 뿜으려고 하고 자기 개성을 가지려고 하고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또 찍어봤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옷을 잘 입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,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어와서 지금은 조금 뭔가 내 색깔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다른 옷을 입어,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조금 있다고 해야 되나? 옷을 봤을 때 이거 완전 내 걸로 만들 수 있겠는데?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서, 제가 이제 이렇게 겪어왔던 저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또 바닷가에 와서 영상을 또 찍어봤고,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,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. 그리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다 댓글이나 이런 거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다 보고 댓글을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, 저는 또 다음 멋진 장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다. 아이고. 좋다.